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파운드리 화성 EUV V1 증설 라인 가동, 평택 EUV 신규 라인 P2 조기 가동, 반도체 대란에 도움이 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번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화성의 EUV 라인 V1의 증설 라인을 가동을 시키고 올 상반기에 평택의 EUV 신규 라인 P2를 조기 가동, 올 하반기 한 9월 달에 조기 가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석을 안 해드렸다고요. 반도체 대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저번에 너무 영상이 길어서 이 부분까지 제가 올려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해드렸는데 이번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대란의 가장 진원지는 어디예요?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적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어느 팹에서 생산이 되나요? 8인치 팹에서 생산이 되죠. 8인치. 8인치 팹이라고 하면 200mm 팹이에요. 200mm 팹인데 지금 그 화성이나 평택 라인은 EUV 라인이라고 적었죠. EUV 라인. EUV 라인인데 이게 몇 인치 팹이에요? 12인치 팹입니다. 12인치 팹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은 딱 하나예요. 이번에 반도체 대란에 크게 정점은 찍지 못한다.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는 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관련이 전혀 없음. 왜냐하면 EUV 라인은 아주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라인이죠. EUV 라인은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7나노에서 지금 4나노까지 공정 개발이 됐으니까 7나노에서 4나노까지의 공정을 유지를 시키는 과정이고 차량용 반도체는 7나노에서 4나노까지 전혀 쓸모가 없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DDI,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DI. DDI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삼성은 이 시간에 여기 EUV 공장을 만드냐? 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설을 하고 새 공장을 만들어서 오픈을 또 일찍 하느냐? 그 존재는 TSMC 때문입니다. 지금 TSMC가 애플바죠. 애플의 물량을 거의 대부분 수주를 하고 애플의 물량과 퀄컴의 물량을 특히 5나노 같은 경우는 퀄컴의 경우를 5나노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하게 퀄컴과 애플의 물량으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MD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공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GPU죠. GPU고 AMD와 같은 경우는 CPU예요. 이 물량을 삼성이 받겠다. 지금 현재 물량이 폭발할 때 받아서 관계를 좋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냐. 지금 8나노 공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나노가 아니라 8인치. 8인치 공정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면 8인치 팹이죠. 8인치 팹이라고 불리는데 8인치 팹은 기본적으로 지금 7나노가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45나노 이상 이런 공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그 반도체 자체가 묵직하게 생겼어요. 크고 묵직하게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보통 라인들이 어떤 것을 많이 들어가냐면 통신 장비 아니면 DDI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금 현 상태가 어디냐? 일반 전자제품, 특히 백색 가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V가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TV도 문제가 되고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지금 그래서 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TV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부르고 있죠. 유럽에서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삼성과 TSMC는 지금 수익이 어디서 제일 많으냐? 삼성과 TSMC와 같은 경우, 특히 TSMC와 같은 경우는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거든요.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만약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7나노 이하 공정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특히 12인치 웨이퍼팹 12인치 웨이퍼팹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쪽 유럽에서 원하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고 NXP
인피니온, 인피니온과 ST 마이크로죠. ST 마이크로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TSMC가 원하는 건 7나노 이하 공정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몇 나노 공정 들어가요? 5나노 공정 들어가요. EUV 공정. 수익이 이쪽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과정.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지진이 생겼죠? 일본 지진이 생겨서 어느 업체가 문 닫았어요? 르네사스 문 닫았죠? 르네사스 문 닫았고, 미국에 한파 와서 어디가 문 닫았어요? NXP 오스틴 공장. 그리고 또 어디가 문 닫았냐요? 인피니온이 이렇게 문 닫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르네사스, 인피니온, 그 NXP 이렇게 반도체 3대장, 차량용 반도체 3대장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ST 마이크론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차량용 반도체가.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지금 르네사스에 차량용 반도체 제공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원래 오스틴 공장은 D램 공장을 쓰다가 D램이 이 미세화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이 D램 공장이 미국이가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D램 공장을 파운드리로 바꾼 게 지금 오스틴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지금 D램하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있죠? 낸드 플래시도 이번에 오스틴 공장 문 닫았다고 문제가 생겼죠? 자, 낸드 플래시가 12인치 팹을 쓸까요? 8인치 팹을 쓸까요? 예, 당연히 12인치 팹을 씁니다. 8인치 팹 전혀 안 써요. 이전에 이 D램 공장이었던 8인치 팹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오스틴에. 그래서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게 된 거죠. 차량용 반도체.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딱 하나. 뭐냐? 이번에 EUV 삼성 화성하고 평택이죠. 화성하고 평택 EUV 공장은 이번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 해결이 없다. 예,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진화해야 되냐? 차량용 반도체는,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저번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8인치 팹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예요. 답은 yes.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가격. 지금 현재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1이라고 하면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 2예요. 2배가 비쌉니다. 2배가 비싸기 때문에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격이 20% 정도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1.2가 되겠죠? 1.2가 돼도 2가 되는 가격에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래도 여전히 8인치 팹에서 가격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8인치 팹에서 가격 내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여기가 가격이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라고 그랬죠. 2가 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1.2, 1.4, 1.6 뭐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가격이 20% 올랐다는데 40% 가격, 50% 가격까지 더 튀어도 계속적으로 8인치 팹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다 견디다 못하면 12인치 팹으로 넘어오겠죠. 그 순간이 12인치 팹으로 모든 그 반도체가 넘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12인치 팹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8인치 팹만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예요.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8인치 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용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반자동화를 시켰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반자동화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다가 늦어버려서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 이때 반자동화가 완전 자동화는 안 되고 반자동화를 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를 넣는 그곳까지 사람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 부분에서 볼게요. 자동화 부분에서 보면 지금 12인치 팹이 자동화가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8인치 팹은 자동화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부분이 수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더 고밀도의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가 조금 더 써요. 전기하고요. 물이 많이 쓰이죠. 공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많이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가격을 지금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8인치 팹에서 만드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진 그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의 현실화 지점에서 보면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진 가격과 생산 단가와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진 생산 단가가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는 거, 8인치 팹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결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8인치 팹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득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인건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8인치 팹을 증설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증설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 이번에 8인치 팹을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하면 공장 자동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전보다. 그리고 8인치 팹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공장 자동화가 옛날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노후화 수율이 좀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8인치 팹이 다시 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DB 하이텍하고요, 키파운드리,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이것은 지금 중국으로 넘어와 있죠. 중국으로 넘어갈 거고, 키파운드리도 넘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증설인데 DB 하이텍은 어떠냐 보죠. 왜 DB 하이텍이 지금 증설을 못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증설 못한다고. 증설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렉이 딱 걸려 있잖아요. 렉이 딱 걸려 있는데, 이 렉이 해결되는 시점이 1년에서 2년 후예요. 1년에서 2년 후인데, 어떤 공장을 하나 증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증설만 하는데 많으면 1년. 자, 보세요. 이 시점하고 딱 겹쳐요. 1년 후 이것이 해결되는 시점에 그때도 화랑일 거냐라는 측면이에요. 네, 이때도 화랑일 거냐? 이 화랑일 거라고 장담을 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했을 때 차량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의 반도체들이 다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질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해져 간다라는 측면이죠. 이 가격이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진 효과보다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진 효과가 더 좋다면, 그리고 일단 생각할 때 8인치라는 것은 지금 보면 이 좌우의 길이가 8인치라는 거예요. 이게 200mm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12인치 팹이라는 것은 이 좌우의 길이가 300mm라는 거죠.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보면 수학 시간에 배웠죠. 파이 r의 제곱이라고. 이 파이 r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제곱센티미터, 100파이, 파이는 계산을 안 할 테니까 12인치 팹은 15cm를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225 파이 제곱센티미터, 결국은 생산량에서 2.2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량 다품종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측면만 생각을 했지, 결국은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자동화가 되고
사람 손이 좀 더 줄어들고 이렇게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이러면 단가가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공장 D램을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파운드리로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고, 물론 TSMC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공장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가상각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증설이 지금 현재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8인치 팹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전체 모든 공정이 12인치 팹으로 넘어가든지, 12인치 팹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생산되고 있는 EUV 공정 가지고는 안 돼요. 일반 에칭노간 ARF 공정으로 지금 작동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또 최대로 낮은 공정으로 했을 때 그게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